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블록체인 도입 사례 그리고 바스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걸 좀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례들, 그 다음 바스 소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는 람다 256이라는 회사고요.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두나무라는 모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회사고요. 두나무는 아시다시피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 에이펙이라 동남아 쪽에서도 거래소를 하고 있고, 카카오스탁 증권 플러스, 그 다음에 두엠파라는 두나무인 파트너스 투자도 일임하고 있는 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람다 256으로 블록체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게 이 효율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람다 256이라는 연구소가 맨 처음 창설이 됐고요. 현재는 올해 3월에 이제 분사가 되면서 실제적인 블록체인 기술 연구를 통해서 루니버스라는 바스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어떻게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있고 또 뭐 저희 쪽에서는 바스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글로벌 블록체인 적용 사례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블록체인 하면은 무조건 뭐 탈중앙화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는데, 탈중앙화는 맞는데 기존에 있는 미들맨, 그러니까 이제 중앙화된 서비스를 완전히 다 바꾸는 것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앙에 있던 미들맨의 역할을 좀 자동화해서 모두가 다 분산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들맨의 역할을 모두가 분산돼서 자동화시켜서 누구도 위변조할 수 없는 이 트러스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블록체인의 약간 코어 기술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모두 다 이제 다 바꿔버린 그런 너무나 혁신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효율성 있게 이제 갖고 가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사례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릴 사례는 이제 월마트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월마트에서는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의 블록체인을 도입을 했고요. 이게 도입된 배경에서는 2018년도에 로메인 상추가 이제 오염된 이 로메인 상추에서 대장균이 발견되는 케이스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된 대장균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 트래킹이 필요하다 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추진력 있게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발단이 됐고요. 하지만 월마트는 2017년부터 원래는 POC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망고하고 이제 돼지고기 쪽에 POC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 로메인 상추 사태 이후로 2019년도에는 녹색 채소의 납품업체에 모두 온보딩을 시켰다. 그러니까 녹색 채소 납품업체에 모두 이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전 상품으로 이걸 확대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적용했느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딱 보이시는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작물 내에 작물에 이제 IoT 센서나 아니면은 RFID 태그를 이제 부착시키는 거죠.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데이터들이 트래킹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재배 환경 방식 등도 데이터에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관 정보도 센서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뭐 이제 유통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온도나 습도 이런 환경들도 저장을 하면서 운송 과정, 그래서 결국에는 판매 업체가 판매 환경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가 이 QR 코드를 통해서 이 전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게 블록체인 없이도 이런 시스템은 원래도 있었지 않았냐, 뭐 그리고 블록체인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이 블록체인을 쓰는 이유는 이제 오라클에서 만들어진 이제 추적 이력 데이터가 위변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위변적 가능성을 없애고자 도입한 게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월마트 사례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례들을 좀 통틀어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블록체인 도입했을 때 장점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쓰면은 이런 그 유통의 과정이나 뭐 생산부터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제 위변조 가능성을 좀 낮춰서 트러스트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블록체인을 쓸 수 있다라고만 지금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빈투컵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커피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블록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커피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소비자가 스타벅스 커피를 소비할 때까지의 과정을 비슷하게 SCM에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트래킹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은 이제 원래는 영상인데 여기는 수제 맥주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수제 맥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부터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소비할 때까지의 과정을 이제 블록체인에 올려서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과정도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좀 통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SC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을 왜 써야 되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유통부터 뭐 그 처음에 이제 생산부터 해갖고 유통 그리고 소비까지 이제 많은 엔티티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 안에서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에 독립된 엔티티들이 책임감 있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지만 월마트나 아니면 삼성이든 자기네들이 시스템 주체가 되는 업체가 자기네들의 시스템 안에 너네 엔티티들은 너네 그냥 데이터만 입력하면 돼 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이 엔티티들은 모여서 그 데이터는 입력을 하지만 공동의 책임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이나 또 거버넌스를 줄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여러 이제 오거나이제이션이 똑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의 플로우나 프로세스를 시작부터 끝까지 완결하는 구조가 블록체인 컨소시엄,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도입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런 프로젝트에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예로 국내 한 뭐 소세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소세지에서 문제가 한번 생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엔티티들, 그러니까 각자 그 과정에서 맡고 있는 업체들이 이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책임 소재를 다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데이터를 신뢰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 그때 당시에 데이터를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CM 부분은 이런 장점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LVMH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명품 브랜드 제조 그룹이죠. 네, 그래서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하냐면은 유통과정 추적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SCM 부분에서 적용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별한 점은 명품이라는 곳에 블록체인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 보시면 제품의 진품 여부 확인을 위해서 도입한다는 부분인데요. 진품 여부 확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ERC20이라는 토큰이 있을 거예요. 이더리움에 나오는 어떤 표준인 건데 ERC721은 이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 표준입니다. 그래서 non fungible 토큰이라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 토큰 하나당 어떤 그 명품의 하나의 가치를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ERC71 토큰 하나가 어떤 명품 상품에 대한 이 보완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명품이 누가 샀는지 그리고 어떻게 누구에게 들어갔는지 만약에 또 그리고 이 명품 시장에서는 세컨더리 마켓이라서 중고 시장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는데 처음에 갖고 있던 이 명품을 누가 누구에게 팔았는지까지 이 ERC71 토큰을 통해서 트래킹 가능한 구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명품 시장에서 이렇게 확대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바시런 코스테인이라는 시계 회사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품이랑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위조 불가능한 뭐 디지털 인증을 제공하면서 또 소유권에 대한
인증을 이 non-fungible 토큰을 통해서 ERC7 토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BMW 사례인데요. BMW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로우 머터리얼이 이제 아프리카에 소싱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BMW는 코발트를 이제 아프리카에서 소싱을 해서 이제 제조업체까지 가는데 이 중간에 미들맨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미들맨들에 대한 신뢰가 좀 어느 정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를 막고자 BMW는 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위변조가 가능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효용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SCM이나 유통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엔터프라이즈 업체에서 토큰을 활용한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기어 랜드로버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제로 데스티네이션 프로젝트라는 곳인데요. 제기어 랜드로버에서 생산하는 이제 그 차량에 IoT 센서를 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oT 센서를 부착한 차량이 이제 운행을 하면서 뭐 교통 상황이라든지 뭐 날씨,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 제규 랜드로버 그 IoT 센서에서 부착된 이 정보를 블록체인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리워딩 형식으로 토큰을 받게 되고요. 그 리워딩 형식으로 받은 토큰을 가지고 뭐 이 차량 안에 이제 월렛이 있는 거예요. 월렛 안에 이제 토큰이 쌓이게 되고 이 월렛에 있는 토큰을 통해서 뭐 톨비를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랜드로버 어디에 가서 뭐 어떻게 사용하는 사용처를 좀 마련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돼서 엔터프라이즈에서 토큰을 활용해서 리워딩을 받고 그거에 대한 사용처를 마련해 주면서 사용자가 토큰을 사용하게끔 적용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를 이제 공공기관이나 뭐 보험사 아니면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보상 그리고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열티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라쿠텐이라고 일본의 가장 큰 이커머스 회사죠. 라쿠텐의 이제 로열티,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죠. 포인트를 이제는 암호화폐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열티 프로그램도 암호화폐로 가고 있고요. 이거는 좀 이따 저희 프로젝트 중에서 밀크 포인트도 있는데 포인트 관련된 사례는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미레이츠에서도 하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마찬가지로 포인트, 그러니까 마일리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쪽을 도입한 사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미레이츠에서 에미레이츠 이제 포인트로 항공 쪽에서는 제트블루나 뭐 코리안 에어도 가능하고요. 숙박 쪽으로도 이제 사용처를 넓혀주고 렌트카, 리테일, 카드 이렇게 다 사용처를 좀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제도에 대한 고객 만족도도 향상시키고 고객 로열티도 좀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용처를 많이 늘려주면서 포인트의 실질적인 효용도 향상이 되고요. 그다음 사용자들도 편리성 있게 이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운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부분과 관리가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운영 비용 절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어떻게 봐야 되지? 운영 비용 절감은 어떤 컨소시엄을 이제 포인트라고 있는 컨소시엄들끼리 이제 연합을 할 때 업체들끼리 컨소시엄 만들 때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그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만들려면은 각자의 포인트 시스템 체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연동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이거를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컨소시엄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 자체는 같은 시스템 위에서 블록체인으로 통해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그 기술 연동하는데도 별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고요. 나중에 어떤 업체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됐을 때도 그 기존에 갖고 있던 블록체인 시스템 연동하는 거는 그냥 하나만 노드 하나만 추가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컨소시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관리가 용이한 거는 이제 포인트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추적이 바로바로 트래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래킹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가 어디서 더 많이 쓰고 아니면 어디서 더 뭐 이런 데서 사용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마케팅도 가능하고 사용처에 대한 이제 향상도, 기능적인 향상도 가능한 것이 기존 포인트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뭐 글로벌 사례는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께도 말씀드렸던 바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바스를 사용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허들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뭐 개발자 입장에서 블록체인 개발도 어려울 뿐더러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되게 용이하지도 않고 툴도 마땅치 않아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접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프라이빗 키 관리하는 것부터 어렵고, 그 다음에 사용자 UX도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크립토키티라는 서비스를 다들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크립토키티에 처음 진입했을 때 100명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지막에 크립토키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한 명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처음 들어와서 뭐 월렛부터 받아야 되고 프라이빗 키 보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사서 이더리움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인 유저로서는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100명 들어왔을 때 한 명이 이제 남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선 블록체인 개발 인력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블록체인 개발자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 이제 비용 또한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블록체인 개발을 하려면은 만약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이런 세 가지 허들들이 있다고 봤을 때, 저희는 이 블록체인 허들을 해결하는 어프로치들 중에서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어프로치가 될 수 있겠다, 하나의 또 이제 뭐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루니버스가 람다 이오르기 바스로서 루니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프로젝트사가 뎁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그림부터 보시면은, 뭐 기존에는 이제 인프라부터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인프라에서 클라우드 선택을 하거나 온프라미스를 선택하거나 뭐 선택을 하시겠죠. 그 이후에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뭐 많이 이제 퍼블릭이 많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좀 축소되긴 했지만, 이더리움으로 할 것인지 하이퍼레저 할 것인지 아니면 뭐 EOS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알고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프로토콜을 선택한 후에 그 이후에는 이제 개발 플랫폼, 그러니까 개발을 또 직접 하셔야 돼요. 블록체인에 대한 개발을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끝난 이후에야 이제 기존에 하시려던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셔야 되고, 이거에 관련된 또 요청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희는 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바스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커버해드리고 도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저는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메인 체인을 운영하면서 루니버스 메인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루니버스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개발 플랫폼인데, 저희가 나중에 좀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UI, UX가 잘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앱 개발자 정도만 되시더라도, 블록체인 전문적으로 한 개발자가 아니시더라도 콘솔을 통해서 쉽게 이제 토큰을 발행하고 또 TX를 쉽게 정의해서 API까지 뽑아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움이 되셔서 프로젝트사는 기존에 하시려던 뎁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된 그 업무만 좀 집중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이제 바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바스 서비스들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루니버스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좀 6개 정도의 큰 컨설팅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요. 뭐 종근당 홀딩스나 야놀자와 아니면 뭐 루피아 토큰, 뭐 인도네시아 루피아 토큰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맡고 있거나 아니면은 작게는 한 100여 개의 업체, 60개에서 100여 개의 업체 쪽 이게 온보딩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계약한 건수는 이제 뭐 한 100여 개지만 지금 체인을 잘 돌리고 있는 뎁사들 같은 게 60여 개가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옆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설명드릴 거는 체리 프로젝트나 아니면 직톡 프로젝트를 조금 더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밀크 프로젝트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아까 MLH 보신 거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놀자가 어떻게 보면 기축이 돼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제안하셨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안에 사용처를 늘리는 업체들로서 딜카도 있었고 서울공항 리무진도 있었고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이 추가됐었고요. 여러 개의 업체들이 이제 이 밀크라는 어떤 포인트, 밀크라는 토큰의 안에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야놀자 이걸 보시면은 야놀자 포인트를 이제 밀크로 교환을 해서 이 밀크 포인트로 이제 딜리버리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신세계 면세점에서 얻었던 포인트를 가지고 밀크로 교환을 해서 이 밀크 포인트로 야놀자에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이 만들어져서 토큰을 통해서 모든 사용처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처를 늘려주고요. 어떻게 따지면은 또 사용자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사용자 풀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자도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마일리지 포인트라는 게 기업의 부채로 잡히거든요. 원래는. 네, 부채로 잡히는 것들을 이 어떤 프로젝트 밀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부채 약간 그 주체가 좀 바뀌게 되면서 이 포인트가 부채가 아닌 코인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법률적인 부분들을 부채보다는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장점이 있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헬스케어 분야의 하우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것도 비슷하다고 컨소시엄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한 유저가 어디에서 이제 종근당에 어떤 물품을 샀을 때 포인트를 받으면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뭐 필라테스나 헬스 매장에서 쓸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만들어 놔서 어떤 포인트를 사용처를 늘려주면서 사용자가 편하게끔 그 포인트의 사용처도 사용처도 많아지고 편리하게끔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하우도 그렇고, 밀크도 그렇고, 약간 엔터프라이즈에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프로젝트 뎁사의 경우에는 조금, 거리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체리나 아니면 직톡 같은 프로젝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토큰으로서 토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간략하게만 드리도록 할게요. 체리 프로젝트는 우선 기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부에 대한 블록체인의 니즈는 확실했어요. 왜냐면 기부했을 때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한 기부금이 라이퍼슨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약간 의문이 항상 따라오는 게 기부 프로젝트에 대한 페인 포인트였는데 그걸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시킬 수 있는 게 기부와 블록체인에 딱 결합이 잘 되었고요. 그게 바로 화면 자금 운용 공유가 지금 네, 이걸로 화면 공유가 다른 파워포인트인가요? 네, 화면 공유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리가 기부 플랫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블록체인과 잘 맞아떨어졌다는 게 이제 체리 프로젝트고요. 이게 체리 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안드로이드에서 앱 체리 받으시면은 바로 받으셔서 기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보시면은 처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캠페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가 캠페인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어린이 초록 우산 재단이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부가 필요한 캠페인을 생성해 주면은 유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체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피지가 붙어 있어서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체리 코인을 사게 됩니다, 유저가. 그러면은 산 코인을 가지고 체리 코인을 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보시면 이 프로젝트에 이제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신용카드나 아니면 현금을 통해서 체리 포인트를 사게 되고요. 이 받은 체리 포인트로 이제 캠페인을 눌러서 기부하기를 하시면 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체리 앱에서 이제 기부자는 원화로 체리 토큰을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기부 단체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 주소를 저희가 그 체리 쪽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컨트랙 주소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체리 토큰을 기부를 하게 되면은 이 기부 단체가 체리 토큰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투명성을 보기 위해서는 스캔을 들어가셔서 스캔해서 이 컨트랙, 그러니까 프람 그 토큰의 이동이 프람이나 투라고 이렇게 EOA가 나온다고 하면은 투에 있는 주소가 스마트 컨트랙 주소가 맞는지만 확인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기부 단체에 이 토큰이 갔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기부 단체는 토큰을 받은 걸로 이 수혜자들에게 집행해서 체리 바우처를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수혜자들은 체리 바우처를 통해서 상점 등에서 필요 물품을 이제 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투명성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리 앱도 앱이지만 이제 블록체인 부분에서 체리 앱과 함께 이제 공동 작업을 했고요. 저희 체인 위에서 체리 앱이 돌아가도록 블록체인 부분 저희가 담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직톡은 저희가 자료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투명성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블록체인을 또 적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직톡이란 프로젝트인데요. 직톡이란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언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되고 또 학생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배우고 싶을 때 뭐 미국에 있거나 아니면 필리핀에 있는 어떤 그냥 일반 유저가 자신이 영어를 알려줄 수 있으니 이제 플랫폼에 이제 선생님으로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튜터로. 그러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튜터에게 그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거에 대한 지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일반인이지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뭐라 그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이제 처음에는 틱톡이 이제 달러로 그냥 했던 거예요. 달러로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어떤 필리핀에 있는 선생님에게 1달러를 지불하고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영어를 다 배우고서 만족하고 저는 1달러를 지불했는데 필리핀에 있는 그 선생님은 1달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환전 수수료 다 떼고 뭐 하면은 50센트만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약간 불만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톡이라는 코인을 통해서 했을 때는 그 전과 다르게 이제 환전 수수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톡이 그걸 플랫폼에 대한 플랫폼 이용료 수수료만 5%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그대로 선생님에게 토큰이 전달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명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신뢰 문제, 트러스트 시스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토큰 프로젝트,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 다양하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맞는 뭐라 그러죠? 맞는 특성을 찾아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적용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뭐 그런 부분에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라이브하게 저희 프로젝트들이나 제가 만나본 밴분들 프로젝트 대표님들이나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좀 두 분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류는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을 통해서 진짜 이게 그 자금을 모으시려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그냥 막연히 도입해서 어떤 그런 작은 부분만 해결하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이제 만나봤지만 끝이 항상 약간 안 좋으시거나 프로젝트가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들은 이제 기존의 서비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블록체인으로 왜 블록체인을 썼을 때 이게 더 좋을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블록체인을 연동하신 분들은 그 블록체인에 대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서비스를 잘 구축하시고 그 이후에 블록체인은 그냥 기술로서, 그리고 토큰도 기술로서 활용하시는 게 저희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루니버스는 지금까지 인프라 어떻게 보면 개발 툴로서나 아니면은 뭐 메인넷으로서도 많이 제공을 해드렸지만, 이제는 좀 더 프로젝트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갈지에 대해서도 많이 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많이 드리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프로젝트와 좀 친화적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루니버스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례나 이런 부분들 얘기는 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아까부터 이제 저희 서비스가 뭐 바스가 이제 뭐가 좋다 이런 얘기, 뭐 편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냥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차피 개발은 좀 힘드니까 왜 저희가 이게 UI, UX가 잘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실 때 이더리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좀 네네네. 바뀌었다든지 그런 거를 해주시면 좀 더 입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기존. 그러면은 레이어 2 시스템을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음, 별로 해서 그 자료. 이 부분이 아니구나. 잠시만요. 제가 다른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서비스 말고. 그리고 뭐 지금 수업 듣는 분들 뭐 혹시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이니까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채팅방이나 뭐 이렇게 같이 기회가 있으니까 뭐 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 저도 우선은 개발자의 베이스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은 막 되게 자세히 알려드리기보다는 기존에 그냥 이더리움하고의 차이점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에서 하드스푼을 해서 이제 체인을 만든 경우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체인이 레이어 2 시스템이라 그래서 저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인 체인을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이드 체인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은 이 메인 체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이 체인이 하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노드들이 이렇게 있고 하는 건데, 저희는 이 메인 체인 위에 사이드 체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체인을 고객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에서는 ERC20이라는 그냥 메인 토큰만 있을 건데, 저희는 메인 토큰과 사이드 토큰이 나눠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인 토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환급도 가능하고 약간 황금성을 갖고 있는 게 메인 토큰이고요. 저희들은 대 프로젝트들이 사용하시는데 좀 적절하게 만들어 놓은 게 사이드 체인인데, 이 사이드 체인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토큰이 사이드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드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사이드 체인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드 체인 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가스비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유저들은 뎁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토큰은 사이드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저들이 나중에 거래소에 어떤 환전을 할 때는 이 사이드 토큰이 백단에서 메인 토큰으로 변환이 된 다음에 이 토큰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더리움이 이제 뭐 트랜스퍼를 하는데 가스비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도 메인 토큰이 움직일 때는 가스비가 발생을 해요. 이거에 대한 TX는 가스비가 발생하는데, 저희는 앱들이 이용하는 거는 이제 TX가 많이 발생할 거니까 이걸 하나당 다 가스비를 하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스비 부담이 안 돼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서비스 내에서 움직이는 그 TX에 대해서는 가스비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잘 돌리시고, 나중에 환급이 필요하실 때만,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가스비를 지불해서 이 메인 토큰이 트랜스퍼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좀 차이점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건 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자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솔리디티 스마트 컨트랙을 작성하는 게 이제 솔리디티 아이디가 아톰하고 리믹스가 많이들 쓰시는데, 저희는 아톰하고 리믹스에 대한 플러그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스마트 컨트랙을 작성하신 다음에 플러그인을 통해서 저희 사이드 체인에 그대로 디폴를 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그러면 콘솔 화면 보여드리면서 좀 저희 기능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저희 홈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universe.io가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리뉴얼 해서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콘솔이라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 개발 관련된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는 걸 말씀드리는데,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원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콘솔 페이지라는 데가 넘어오게 되고요.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사이드 체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토큰, 이거는 실습을 위한 프리 트라이얼도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토큰은 실습을 위해서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메인 토큰도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뎁 있고 사이드 토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사이드 토큰 발행을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돼 있다는 게, 그냥 바로 ERC20 사이드 토큰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이름만 넣고요. 그 다음에 심볼만 작성하신 다음에, 이거는 메인 토큰하고 이 부분까지는 뭐 우선 설명만 그냥 드리도록 할게요. 메인 토큰당 몇 개의 사이드 토큰이 가치를 가질 것이냐, 이 컨버전 레이스를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뎁사들이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안 두려고 해요. 메인 토큰과 사이드 토큰이 따로 있으면은 유저들이 좀 이거 헷갈려하기 때문에 그냥 메인 토큰 하나당 한 개의 사이드 토큰 가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사이드 토큰인지 이게 메인 토큰인지 알 필요 없이 그냥 뭐 어떤 프로젝트에 토큰을 하나 갖고 있으면은 바로 그냥 거래소에서 그걸로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1대1로 그냥 교환 가치를 놓은 다음에 내가 1000개의 이 메인 토큰을 이용해서 사이드 토큰을 그냥 발행하겠다. 1000개만 작성해서 크리에이트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유저들이 개발자들이나 유저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항상 이 어떤 체인 위에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사인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쪽에서는. 그게 이제 필요했던 게 프라이빗 키도 있고요. 프라이빗 키를 넣어서 사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는 키스토어 파일을 이제 업로드 시켜서 사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WS에서 키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드리는 서비스 중에 볼트라는 서비스는 저희가 이미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를 따로 입력하시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아이디 치고 비밀번호 치는 것처럼 비밀번호를 작성하시면은 바로 사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그냥 이름만 치고 심볼만 넣은 다음에 컨버전 레인만 하고 바로 사인했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토큰이 바로 발생을 하게 돼요. 물론 이거는 지금 프리 트라이얼에서 무료로 체험하는 체인이기 때문에 이 사이드 토큰을 발행하신 게 이제 뭐 어디에 뭐 거래소를 가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지만 저희 사이드 체인을 정말 구매하셔서 사용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토큰을 바로 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UI, UX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앱 개발자라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만 그냥 사용 교육만 좀 받으시면은 토큰 발행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게 잘 만들어 놨고요. 이게 또 바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웹에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도 계시고 못 깔고 못 깔고 이제 뭐 개발자 화면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개발자분들은 편하시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저희 바스는 또 그냥 웹 위에서 바로 이렇게 쉬운 UI, UX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등록이 됐다고 바로 뜨는 거 보니까 지금 토큰이 발행된 거고요. 또 한 가지 기능 중에 하나는 뎁 서비스라 그래서 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컨트랙에 올라가고 그 스마트 컨트랙을 바탕으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뎁 서비스라 그러면 되게 복잡하고 뭐 서비스가 다 들어간 것 같지만 정말 코어 기능 중에 하나는 그냥 스마트 컨트랙으로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뎁 서비스의 코어고요. 뎁에 들어가셔서 방금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뭐 그 심볼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업로드를 하셔도 되고 그냥 색깔만 선택하신 다음에 이름이 똑같은 게 있었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트랜잭션 매니지먼트라는 곳에서 트랜잭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랜잭션을 만드는 게 되게 뭐 스마트 컨트랙트 올려야 되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ERC2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큰 ERC20이라는 표준에 대한 기능들은 모두 다 지금 원래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그냥 사이드 토큰 아까 저희가 만든 게 테스트 1, 2, 3, 4, 5 이거였거든요. Y124. 이 사이드 토큰이라는 거는 이 안에 ERC20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걸 선택했을 때는 그냥 보내는 거, 트랜스퍼 시키는 트랜잭션도 만들 수 있고 뭐 리디임하는 것도 가능하고 스테이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토큰 이동, 트랜스퍼에 대한 기능을 선택하신 다음에 액션 네임은 트랜스퍼 이런 식으로 하고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바로 크레이트를 해주시면은 네, 트랜스퍼에 대한 트랜잭션이 지금 정의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트랜잭션을 만들어줬고 이 API를 눌렀을 때 바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실 때 이 부분만 그냥 복사를 하셔서 이 부분 초록색 부분만 복사를 해서 파라미터 값만 바꿔주신 다음에 그냥 개발을 하시면은 바로 그 트랜잭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쉽게 이제 개발을 도와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이제 그 만드셨던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스캔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콘솔에서 스캔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몇 개의 블록이 쌓였고 몇 초마다 블록이 생성되는지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뭐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어떤 트랜잭션인지에 대한 트랜잭션 이제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뭐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로 스캔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니버스 콘솔을 활용하셔서 뭐 토큰도 발행하시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도 일으키시고 그거에 대한 확인도 스캔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바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두서없이 달려온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오늘 글로벌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루니버스를 사용한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도입 방법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서비스 사이트에서 콘솔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까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네,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프리 네, 트라이얼 이게 입문분들이긴 하지만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은 이제 블록체인에서 실제 네, 바스에서 좀 쉽게 좀 회원가입도 하고 한번 네. 체험해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원가입. 그러면 제가 회원 가입하는 부분부터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지갑 생성하고 이런 예, 부분들 예,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루니버스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바로 지갑을 EOA를 바로 저희가 발행을 해드려요.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루니버스.io에 들어오셔서요. 로그인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지금 로그아웃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먼저 쳐주시고요. 그다음 유저네임 같은 경우에는 유저네임 작성해 주시고 패스워드 그냥 기본 패스워드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패스프레이 작성하시고 네. 네,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메일에 대한 인증이 오고요. 복사하셔서 네, 이렇게 되면 루니버스 회원가입은 우선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월렛을 만들 수 있도록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월렛 패스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는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비밀번호를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 단계는 이제 키스토어 파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는 제가 사인이라는 부분을 드리면서 프라이빗 키로도 가능하고 그다음 키스토어 파일을 업로드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볼트가 있기 때문에 패스프레이즈만 작성하셔도 돼요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키스토어 파일이라는 것이고요. 사인할 때 필요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키스토어 파일을 하시면은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월렛에 대한 어떤 비밀번호를 서명하실 때 이 부분, 그 키스토어 파일이 없으시면은 로그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키스토어 파일을 USB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데스크탑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따로 이제 보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키스토어 파일을 보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프라이빗 키라는 부분인데요. 이 프라이빗 키, 이 여러 가지 숫자와 암호로 이게 영문자로 조합된 이 프라이빗 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피 프라이빗 키를 하시고 따로 이거를 메모장이나 아니면은 되게 중요한 곳에 프라이빗 키를 항상 보관을 하셔서 나중에 만약에 사인하실 때 프라이빗 키를 적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제 복사하셔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도 보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월렛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크립토키티라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100명의 유저가 처음에 유입이 됐다면은 마지막에 남는 게 한 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까지는 회원 가입했을 때 그냥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치면 됐었는데 키스토어 파일도 있어야 되고 프라이빗 키도 보관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갑을 만들어 놨더니면은 이더리움을 보내서 뭘 사야 되고 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명 남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건데요. 바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키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볼트를 통해서 이제 패스프레이즈만 작성해서 뭐 사인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바스를 통해서 좀 많이 보완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상당히 비슷한데 교수님 혹시 또 다른 추가적인 부분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을까요? 네, 뭐
이따 제가 잠깐 하이퍼레저를 설명하긴 할 건데 하이퍼레저가 뭐 잠깐 이제 아, 오버뷰만 해주시면 제가 나머지는 또 얘기를 할게요. 네. 하이퍼레저 같은 부분은 사실 제가 아예 담당을 안 아, 했어서 이 부분은 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이 부분 하이퍼레저 잠깐 들어가 보실래요? 네, 잠시만요. 어, 이게 바로 제가 한번 이렇게 탈중앙스럽게 한번 이제 강의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잠시만요. 이거 하이퍼레저가 어디 갔지? LP용의 프리트라이어 이거 원래 떠야 되는데 네. 지금 콘솔에서 하이퍼레저 부분이 지금 잘 안 뜨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저희가 약간 사이트가 리뉴얼 되면서 지금 이 네네네. 부분이 빠진 것 네. 같거든요. 제가 다시 하이퍼레저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나머지 예, 수고하셨고 일단 제가 이거 하는 목적은 이제 입문하는 분들의 이런 얘기만 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네, 그래서 한번 아, 저기 바스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UI UX 관점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블록체인 서비스가 이게 돌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프라 그렇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경험을 해드리려고 해보는 거니까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부탁드리고 다른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있거나 혹시 이거 자료로 PDF로 공유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 공유 가능한 PDF는 네, 어디로 보내, 저한테 교수님께 주시면 드리면 괜찮을까요? 제가 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공유 가능한 그 PDF 추려갖고요, 교수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이렇게 잘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거 목적은 네, 실제 아까 바스 부분하고 아까 이더리움하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실제 제 추천은 그 실제 뭐 비트코인에 이더리움 하이퍼레저를 설치하는 거가 되게 좀 다단하니까 한번 이거를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뭐 그 사이트 무료니까요. 프리 트라이얼이니까 예, 그쪽 가서 한번 가입해 보시고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어,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 몇 개가 남아서 이건 좀 연달아 좀 진행할게요. 하고 좀 더 최대한 하다가 좀 여러분들도 제가 이럴 때쯤이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이때쯤이면 빨리 끝내라고 하는 강렬한 눈빛을 보고 있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또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하고 어,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약간 들었으니까 약간 토큰 이코노미 얘기를 좀 드리고 뒤에 또 법적인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까 꼭 법 얘기 뭐 법대 부분이 계신 게 아니라 법 얘기도 잠깐 얘기를 해놓고 일단 전체적인 토큰 이코노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이제 크립토 이코노미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얘기가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먼저 연달아서 한번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토큰 이코노미 이건 장준혁 대표님 제가 자료표를 좀 갖고 왔는데 예, 이쪽에서 이제 워낙 어 아까 여러 가지 들었던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약간 탈중앙화된 스타일로 이렇게 아키텍처가 바뀐다. 글로벌 탈 컴퓨터가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체인, 오프체인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그 온체인과 오프체인 부분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올라가는 부분, 이건 아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처럼 이렇게 부분에서 온체인과 오프체인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탈중앙화된 대안적 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뭐 이건 약간 토큰 이코노미 얘기만 하려고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워낙 뭐 본원 통화가 있고
뭐 신용통화가 있죠. 이런 통해서 이제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실제 이런 금융기관의 이런 신용통화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더리움이 약간 어떤 대안적인 화폐 이론이에요.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아까 말씀 신용통화에 있는 부분들 스마트 컨트랙으로 많이 될 수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시간적인 거고요. 이코노미 얘기를 하는 거 부분은 제가 때는 예,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실제 이코노미 부분은 실제 이제 그런 일단 이쪽에 액터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좀 이쪽에 크리에이션하는 액터, 창조하는 액터들이 있고 그 기여에 대해서 이런 에코시스템에 들을 수 있는 거고, 이쪽을 또 컨슈밍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인센티브, 그러니까 만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토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에셋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액터라는 부분하고, 그래서 액터가 누구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상체가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비트코인 얘기는 워낙 아까 많이 했었으니까 실제 어떤 액터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이게 전체 메커니즘 부분에서 요거 실제 여러분들이 토큰 이코노미를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액터가 누구냐는 부분이에요. 메인 액터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쨌든 자산의 내적 가치죠. 메커니즘이 뭐냐? 이게 내적 가치가 뭐 수요 공급에 의한 거냐, 아니면 그 자체에 대한 뭐 교환 수단인 거냐? 그런 내적 가치. 첫 번째는 메인 액터가 누구냐? 두 번째는 내적 가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니? 세 번째 질문은 그 경제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이 온체인으로 올라갈 거하고 오프체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실질적인 온체인에 있는 거가 오프체인에 있는 게 무엇인지 세 가지 질문. 그러니까 여기서 토큰 이코노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메인 액터는 누군지, 그리고 암호화폐와 내적 가치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 구성 요소 중에 온체인에 있는 거와 오프체인에 있는 게 무엇인지 세 가지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 메인 액터냐, 이제 이렇게 실제 그 기여 참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액터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그 크립토커런시 자체는 이제 인센티브죠. 그러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렸죠. 온체인에 있는 거가 오프체인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실제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무슨 어떤 상품이 있고, 상품 정보, 그리고 컨트랙, 계약 정보가 있고, 그 계약을 어떤 해석하는 조건, 그리고 계약을 수행하는 조건, 그리고 어떻게 페이먼트 할 거냐. 그러니까 실제 그 트랜지션의 요소들이 크게 보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품이냐, 그리고 어떤 계약이냐, 그리고 계약에 대한 해석 조건, 그리고 수행 조건, 페이먼트가 이게 어떤 거는 온체인, 어떤 건 오프체인이죠. 그러니까 크립토 키트는 모든 게 다 온체인에 있어요. 타입 2는 뭐 그 수행 조건, 해석 조건만 이제 오프체인에 있고, 또 어떤 이제 커머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오프체인에 있고, 컨트롤 온체인에 있고, 그렇죠. 해석 조건은 오프체인, 그리고 수행 조건도 오프체인, 페이먼트 온체인이죠. 이렇게 어떤 설계하려는 이코노미의 주요 트랜잭션에 대해서 어떤 구성 요소가 어떤 게 온체인이고 어떤 오프체인인가 계속 강조드렸죠. 그래서 온체인과 오프체인에 대한 개념들을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꼭 공유 드리려고 제가 한 거고요. 오늘 워낙 계속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지금이 4시 45분이니까 5시에 다시 시작을 하고 몇 가지 핵심적인 거 부분만 좀 공유 드리고 오늘 제가 최근 5시에 뭐 15분에 20분 내에는 끝내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들으셨으니까 지금이 4시 45분이니까 5시에 모여서 다시 그 마무리 하는 거 말씀드리고, 혹시 Q&A가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4시 45분이니까 5시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5시가 돼서 네,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달려왔네요. 이제 지금 꽤 많이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단톡방에 아까 말씀하셨던 UTXO 좀 쉬운 자료 있잖아요. 예, 그거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 예, 참조하시고요.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좀 있으면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다른, 지금 이렇게, 물론 이제 저희가 단톡방 어떤 보통 수업 끝나고 바로 나가신 분도 뭐, 그건 뭐 본인 선택이지만 웬만큼 계시면 제가 아마 수료증 나오기 전으로 아니면 자료 제가 계속 관련된 게 있으면 공유 드릴 거니까요. 네. 아무튼 지금 아까 뭐 이더리움 얘기는 제가 약간 기술적인 거를 약간만 설명드렸는데, 이제 포인트는 약간 바스 가서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고 로그인 하셔서 보시면 트라이얼이니까 무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오늘 거의 하루 동안 계속 시간들을 많이 썼는데 같이 그래서 여러분과 얼굴을 이렇게 좀 화면 비대면이지만 디지털 대면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없긴 했습니다만 혹시 뭐 좀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전반적으로 다른 뭐 기술 인문 교육이니까 뭐 기술 말고도 다른 뭐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대응 좀 해드리고 제가 또 하이퍼레저는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좀 장편 준비해 왔거든요. 어떠신가 해서 제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좀 저도 몇 번 온라인 교육 해보면 이제 그때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도움은 되셨나요? 반응이 없는. 다른 좀 일정이 그러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그러면 아까 단톡방으로 좀 올려드렸고 지금 저는 이제 좀 오늘 이제 전체 랩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다른 뭐 질문 사항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 하이퍼레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리고 제가 5분 정도나 좀 10분 정도 이렇게 하이퍼레저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퍼레저 제가 원래 외부에서는 유료 강의로 원래 한 4일짜리 강의, 이틀짜리 강의도 있긴 한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이게 오픈소스가 있는데 실제 하이퍼레저 프로젝트가 있고 아까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이더리움 기반의 허가형 쪽이 있고 이제 R3 아까 말씀 은행 쪽이 있는 금융권 관심들 많으셨는데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각각 여러분들이 하이퍼레저 ORG도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사이트가 있으면 참여 멤버들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퍼미션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비잔틴 장군 문제가 불필요하다. 이거는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계속 부분에서 허락된 부분만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퍼레저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퍼블릭 블록체인 완전 분산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이 있고요.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하이브리드 형이거든요. 약간 허비 주체도 있고 이렇게 비잔탄 문제로 뭐 단순화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있어 이런 게 주로 컨소시엄 블록체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분산 원장으로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주로 드렸으니까 아까 이거 보셨던 장표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중에서 비즈니스 위한 블록체인 특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거래가 합의가 돼야 된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산 추적, 프로버넌스죠. 어떤 참여자에 의해서 언제 거래가 되었는지 투명하게 가치성 확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월마트에서 이제 푸드세프티 마찬가지로 돼지고기가 처음에 이제 농장에서부터 어떻게 유통되는지 좀 추적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합의죠. 비즈니스 네트워크 참여 거래 정보가 일관성 있게 하나의 뷰로 되는지 합의, 컨센서스가 필요하고, 이머털리티, 그러니까 분쟁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불변성. 이거는 아까 해시 기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파이널리티는 오류나 사기 위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만약 최종성에 대한 블록체인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뭐 시간 절약한다든지 비용 절감, 위험 감소, 신뢰 확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블록체인 장점을 보여주고요. 리눅스 재단이 그러니까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IBM이 원래 개발하다가 도네이션 했어요. 리눅스 재단, 오픈소스, 요즘 시대가 오픈소스 시대다. 그래서 리눅스 재단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는 2015년 12월 달이었네요. 17개 해상도를 됐고, 현재는 뭐 2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거의 퍼미션드 블록체인으로는 거의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표준처럼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하이퍼레저 프로젝트가 좀 많이 있고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이거 복잡하다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퍼레저는 하나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런 용어들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델 자체가 아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먼저 오더링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밸리데이션 하는데 하이퍼레저는 반대입니다. 먼저 실행부터 해요. 실행하고 오더링하고 밸리데이션 하는 이런 약간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 다단한 약간 이런 블록체인 모습이 비슷한데 약간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에선 퍼미션드 블록체인이다. 그리고 왜냐면 이거는 허락된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가 있죠. 누구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누가 들어오는지 보고 밸리데이터 쪽이 있고 랩저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장표상으로 이제 되게 아까 바스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IBM 제가 이제 장표를 갖고 온 건데 실제 이게 이런 전체 인프라스트럭처죠. 이런 클라우드 레이어 위에 블록체인 OS처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 합의, 뭐 쉐어드 ledger, 프라이버시, 멤버십 있죠. 멤버십은 여기는 아까 허락된 사람만 들어오는 거니까 멤버십이 이게 좀 다르죠. 이거 위에 어떻게 오퍼레이션 하는지, 디플 어떻게 하는지, 운영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개발자들이 우선 여기 뭐 API 매니지먼트 쪽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게 이제 클라우드와 이제 블록체인과 아까 AI 이제 여기는 왓슨이 AI 쪽 관련 건데 이런 API라고 해서 이런 거 다 연동돼서 서비스를 바로 쓸 수 있다. 이런 모델들이 계속 그냥 제로부터 다 자기가 하는 건 아니라 갖다가 써서 연결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그걸 보시고 EA 자체에도 이런 유사한 스택이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하이퍼레저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블록체인 기술에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고 리눅스 재단에서 하고 있고 글로벌 협업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이퍼레저가 이제 정의가 오픈소스죠. 근데 어떤 오픈소스냐? 크로스 인더스트리한 블록체인 기술인데 리눅스 재단에서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파이낸스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금 이렇게 표준으로 잡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대로 하이퍼레저 제대로 이제 그 기본 교육에서 이제 실습도 할 텐데 주로 이제 페이브릭을 많이 이제 배우실 거고요. 이제 인디는 그 DID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덴티티 파이어, DI 인증 쪽 하는 부분이 있고 소프트스는 EVM 쪽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이퍼레저에 대한 부분, 요즘 이제 하이퍼레저 부분하고 이더리움이 이제 아까 합쳐진 데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퍼레저 골은 이제 어쨌든 엔터프라이즈용 분사 원장이고 약간 좀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있고 커뮤니케이션 같이 하고 이제 같이 퍼블릭하게 에듀케이션 해주고 있고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가장 다른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합쳐져 있어요. 근데 하이퍼레저는 피어하고 오더러라고 나눠져 있어요. 그게 가장 다른 점이고 두 번째는 execute order validate 모델. 먼저 실행부터 해요.
실행부터 하고 오더링하고 밸리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한다.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execute, order, validate 모델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먼저 순서부터 정해요. 순서부터 정하고 실행하고 밸리데이트한다. 이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뭐 워낙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뭐 너무 많이 얘기를 들으시면 헷갈릴 수가 있으시니까 예, 요거 하고 아까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는 아까 노드에서 원래 이제 피어하고 네, 오더러가 합쳐져 있었는데 하이퍼레드에서는 피어라는 거하고 오더라는 놈이 나눠져 있다.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두 가지. 그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하이퍼레저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기본 교육을 들으시면 더 많이 이제 슬슬까지 할 수가 있는데 큰 흐름 쪽에서 봤을 때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